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생산 요소 시장하고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생산 요소 뭐죠? 토지, 노동, 자본, 생산에 투입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윤 창출하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각자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죠. 임금이나 이자나 지대, 이윤 이런 몫으로 이제 자신이 투입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이게 이제 분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요소 시장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 노동이나 자본, 토지 같은 이거 생산 요소라고 했죠? 이 바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이 특징은 상품 시장과는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이 생산물, 즉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가게는 상품을 쓰죠.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가게는 수요자. 반대로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죠. 기업은 공급자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가 돼요. 우리 가게는 노동을 제공하잖아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생산자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공급자.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쓰죠. 기업은 수요자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같은 이게 고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분석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냐,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냐, 토지냐, 무엇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분석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노동, 자본, 이런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섹터를 구분해서 이 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마다 공급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분배 이론과 바로 직결된다. 왜? 소득 분배는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여기 공급자니까 제공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 대가가 소득 분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한다는 거, 생산 요소를 분석한다는 건 바로 소득 분배 이론과 직결된다. 생산 요소의 가격과 고용량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 임금이라고 한번 볼 때 생산 요소가 노동이 투입되죠. 그때 가격은 임금이 되겠죠. 고용량. 이게 결정되면 결국은 생산 요소가 얻는 소득 크기가 결정되죠. 임금 결정되면 내가 생산 요소 노동이라는 걸 제공한 대가가 임금이니까 그거에 대한 소득 분배, 즉 소득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도 소득 분배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특징은 생산물 시장과 반대라는 걸 좀 보시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결정 과정, 생산 요소의 수요는 파생 수요다. 자, 이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에, 즉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만들지도 않을 거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산 요소,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상품이 수요가 있으니까 상품을 공급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공급하고 만들어내려면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롯돼서 얘가 이제 드디어 파생돼서 생산 요소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비용 극소화 조건은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띄워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 MPL이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즉 노동이라는 것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을 따지는 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에요. 즉 토지는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양,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에요. 이거는 자본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노동의 가치 임금이고 이거는 자본의 가치,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단위당 임금, 한 단위당 자본의 가치는 이런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죠. 이 한계 비용과 일치되는 점에서 일치되게 생산해야 기업은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생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비용 극소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 요소 가격을 그것의 한계 생산으로 나눈 것은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이거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 이거는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그것을 한계 생산, 이게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MP가 한계 생산이에요. 거기다 L자 붙으면 이게 노동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MPK는 K가 자본을 의미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 생산으로 나눈 것은 이 나눈 각각은 한계 비용이라는 의미, 결국 이게 같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고쳐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비용 극소화 조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이윤 극대화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어땠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까지 생산하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널 레버뉴, 한계 수입이라고 했죠.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입니다. 즉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 이게 딱 같아질 때까지 생산해야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익 곡선의 수평선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수평선 모양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익 곡선은 완전 경쟁 시장은 수평선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왜 수평선이라고 했어요?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결정된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격 수준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지 공급량만 결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 되죠. 그래서 항상 가격은 한계 수입으로, 그 수요 곡선이 바로 수평선이 한계 수익 곡선이에요. 한계 수익 곡선.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가격 요거 수요 곡선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가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고 앞에서 비용이 이게 최소화니까, 이게 최소화라면 한계 비용과 가격이 같아져야지 이윤 극대화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P = MC = MR. 다만 생산량을 어디서 결정할지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달라진다. 그거 배웠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윤 극대화 조건 2점에서 생산하는데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독점 이윤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고, 어쨌든 앞에서 구한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식을 도출한다. 이게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 이윤은 비용을 최소화하면 결국 이윤이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걸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 즉 임금률 같은 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 이 공식으로부터 다 도출된 겁니다. 이렇게 곱한 건 요거와 같잖아요. 그죠? 네. 이거 산수, 요것과 요거를 놓고 요 분모 MPL과 P 곱한 건 요거 분자와 같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자본의 가치와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가격을 곱한 거는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식 우변에 요 자본의 한계 생산하고 자본의 가격, 즉 자본을, 이게 노동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가격, 상품 가격을
곱한 건 뭐냐?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마지널 프로덕트, 추가적으로 나오는 생산량에다가 그것을 가격, 그 상품의 가격을 곱하면 그게 뭐예요? 총 생산물의 가치가 되겠죠. 자 보세요. 이 뜻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량 아닙니까? 그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양에다 가격 곱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한계 생산의 가치가 돼.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 그거에 가격을 곱하니까 한계 생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한계 생산 가치, 뭐 MPV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결국 얻을 수 있는 수입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노동이라는 걸 하나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에다가 그거의 가격을 곱하니까 이게 바로 수입이고 결국 이 수입을 요거 곱한 거를 요 MPV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 같은 조건이 성립할 때 기업은 이윤 국대화된다. 노동의 가격을 W, 자본의 가격을 V라고 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요거였고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하면 얘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가격을 곱하면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가 되고 이게 자본의 한계 상승 가치와 자본의 가격이 일치돼야지 결국 기업은 이윤 국대가 달성된다. 그죠? 이 식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곡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수요는 누가 하죠? 생산자,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기업들이 직면한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고정 투입 요소만, 그러니까 자본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편의상 생산 요소로서 노동만 갖고 따진다 이거예요. 노동만이 가변 투입 요소, 즉 노동량만 변할 수 있다. 즉 노동 수요, 수요한다는 건 이제 고용량이잖아요. 노동자를 얼마 쓸지 그것만 이제 변한다.